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마지막까지 서로를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은 너무 오랜 시간 속에서 닳아버리고 어떤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정혜수와 박영숙, 4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남은 건 평혼이 아니라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아직 모릅니다. 그 종이 속에 그녀의 마지막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혜수는 결혼 40주년 기념일 아침, 아내가 차려놓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매년 빠지지 않던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왔기에 그는 오늘도 그저 평범한 하루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 박영숙은 묘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약간 떨렸고 눈빛은 자꾸만 멀리 머물렀습니다. 혜수는 그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때 영숙은 조용히 손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수가 묻자 그녀는 잠시 눈을 피하며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리 정리해둔 외출복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길고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집안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수는 봉투를 열어보다가 손이 굳었습니다. 그 속엔 이혼 신청서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한 장의 서류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째깍거리며 시간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왜 지금일까라는 의문만 남았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 음식을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미역국에서 김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딸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아내의 옷장이 반쯤 비어 있는 걸 그제야 발견했습니다. 서랍에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정리해 두던 그녀의 손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깊어진 주름,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공허함.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전등을 끄지 못한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불빛 아래 식탁 위에 봉투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며칠째 아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은 진동이 울릴 때마다 덜컥 떨렸지만 번호는 끝내 뜨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커피 내음도 밥 짓는 소리도 사라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반찬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시들어갔고 거실 공기는 점점 눅눅해졌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신문을 펼쳤지만 한 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늘 옆에 있던 존재가 사라진 자리엔 허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창문 밖으로 이웃 부부가 산책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에게선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조금은 현실이 멀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오랜 친구 최병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철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이제야 후회해봤자 늦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대꾸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래도록 함께했던 친구조차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영숙이 손수 접어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하얀 천 위에는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가슴을 저며왔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마지막 냄새일지도 모르겠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단호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마음을 정하셨어요. 이혼은 확실해요. 그 말에 혜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 라고 묻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말은 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혜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아내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사진, 엽서, 결혼 반지, 상자.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습니다. 그는 서랍 안을 뒤지다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혜수 씨에게 언젠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쓰려 했던 걸까? 그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혜수 씨, 난 정말 괜찮았던 걸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혜수의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식탁 위엔 마르지 않은 신문지와 식지 않은 숟가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짙게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느새 희끗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와 딸 은지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이제 그만 엄마를 놓아드려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혜수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놓으라는 거냐? 은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숙이 남긴 짧은 쪽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내 마음도 쉬고 싶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종이를 움켜쥐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쉬고 싶다니 내가 그렇게 괴로웠단 말이냐. 은지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외로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혜수는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바빴습니다. 교사로서 인정받기 위해 학교 일에 몰두했고 집안일은 전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녀의 생일을 잊은 날도 많았고 아이들의 생일조차 회의 때문에 건너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책임, 아내는 그 책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얼마나 무너진 허상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사랑의 빈자리만이 정막 속에서 도드라졌습니다. 은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혜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은 바람 한 줄기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결혼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영숙은 분명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웃음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찢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남긴 작은 미소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당신을 좀 더 봐줬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며칠이 지나도 정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낡은 대문을 손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교회 앞 벤치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박영숙의 친구 윤명자였습니다. 명자는 그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얼굴 보셨어요? 라는 혜수의 물음에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요즘 봉사활동 다니더라고요. 새로운 삶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혜수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니 다른 남자라도 생겼단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혜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명자는 무거운 표정을 짓더니 덧붙였습니다. 영숙 씨 병원도 다녔어요.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던데. 그 말에 혜수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병원? 그는 되묻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혜수는 곧장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의 이름을 대며 진료 기록을 찾아달라고 했지만 직원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정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이혼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뒤적이다가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면에는 혜수 씨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편지지 한 장과 병원 진료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랍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목소리가, 표정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떠나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창문 앞에 앉아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마다 마음속의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편지한 귀퉁이가 흔들렸습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불빛에 비치며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세상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새벽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편지 속 진료카드에 적힌 병원명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회색빛 하늘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접수창구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아내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후 담당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혜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숙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혜수의 손끝이 떨렸고
의자의 등받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순간 혜수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울렸고 세상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의자의 끝에 겨우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떠난 이유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태도, 그날 식탁의 미소, 그리고 남겨진 봉투까지 모두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혜수는 한동안 병원 복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그를 현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어렵게 요양원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영숙이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직원에게 이름을 말했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요청입니다. 가족이라도 지금은 힘들어요. 그 말에 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양원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이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서 영숙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그러나 여전히 고요한 표정. 혜수는 조심스레 손을 유리창에 대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혜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눈빛이 닿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백합의 흰 꽃잎이 손끝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아무 소리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유리창에 닿은 그의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고 잠시 후 창문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혜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혜수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새벽이면 요양원 근처 하숙집에서 일어나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내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요양원 정원 한켠에 작은 꽃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좋아하던 백합을 심으며 하루하루 흙을 고르고 물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흙 냄새 속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김치 담그던 날, 아이들 졸업식 날, 그리고 처음 그녀에게 고백했던 젊은 시절의 봄. 이제 그 모든 순간이 손끝의 흙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꽃을 심으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 생엔 늦지 않게 말해야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간병인들은 이제 그를 매일 오는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만으로 이유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혜수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손에 쥔 백합이 덜컥 떨어졌고 그는 천천히 그것을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고르고 그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침대 위에 박영숙은 창가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희미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에 백합 한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엔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묵묵한 이해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말이 너무 늦어버린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오랜 시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밤 혜수는 하숙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정원 벤치에서 새벽을 맞았습니다. 창문 너머 불빛이 천천히 꺼지고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백합밭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 한 가지를 빌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게 해달라고. 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요양원 창가에 커튼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백합이 흔들렸습니다. 그 향기가 정원의 공기 속에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른 새벽부터 희미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혜수는 상복 대신 평소 입던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단정하게 보여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녀가고 남은 건 가족 몇 명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은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혜수는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눈앞의 현실을 믿기지 않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쓰디쓴 맛이 남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단 앞 백합꽃을 매만졌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친구 윤명자였습니다. 그녀는 상복 대신 단정한 회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잠시 묵념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걸 당신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수는 손끝으로 봉투를 받으며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원망도 결국 사랑이었음을 알아주세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혜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장례식장 뒷문으로 나가 정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올 듯한 흐린 하늘 아래에서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단 한 획도 후회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었지만 동시에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닿은 탓이었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널 이해했더라면. 집으로 돌아온 그는 거실 전등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혔습니다. 바깥 정원엔 그가 며칠 전 심은 백합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고 한 송이를 꺾었습니다. 그 꽃을 영숙의 사진 앞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외로움이 들려요. 그 말이 방 안에 맴돌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아침, 정혜수는 복지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담 자원봉사자 정혜수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숙이 생전에 쓰던 낡은 볼펜과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엔 그녀가 남긴 시 한 줄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혜수의 가슴이 살짝 저려왔습니다. 그는 그 말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백합 한 송이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복지관 문 앞 화병에는 언제나 그 꽃이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은 참 따뜻한 노인이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외로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미안하다, 배우자가 보고 싶다, 늙음이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마음 참 잘 알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랑을 말할 시간이 남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는 잃은 사랑을 품은 채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이 끝날 때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의 백합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 속에 영숙이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복지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수는 가방 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영숙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이제 거의 희미했지만 그 안의 마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살며시 접어 품에 넣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노을이 붉게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다. 그의 발걸음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무렵 바람 한 줄기가 불어 복지관 앞에 백합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져 길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녀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혜수 씨, 이제야 당신이 나를 부르네요.